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필독서 이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루이스 에런슨의 나의 듦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평점을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0점 그 이상을 주고 싶은 책이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책을 재밌게 읽었고,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조금 그려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우리 회사 내에 아마 조만간에 이 어르신들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영리가 될지 비영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도 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 자체가 훌륭하고, 두 번째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고령화 시대 교양서로서 이런 추천해 드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책이다. 이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순수하게 책 자체가 재밌고 훌륭합니다. 논픽션에서 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작가가 누구인가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작가가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 뭐 작품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작가는 뭐 크게 두드러진 게 없는데 작품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많이 책을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피셔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피셔 같은 경우는 작가의 수준과 책의 수준이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자인 루이스 에런슨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읽어드릴게요. 루이스 에런슨은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이다. 대표 저서로는 차우타 쿠아상과 펜 아메리카 신인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른 의료 차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환자들의 이야기와 2019년 출간되자마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나의 딤에 관하여가 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워런 윌슨 칼리지에서 문예창작 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놀드 골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본주의 교수상, 올해의 캘리포니아 홈케어 의사상, 미국 노인의학 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현역 임상 교육사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을 통해 의학 및 문학 등 다방면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루이스 에런슨은 맥도웰 콜로니 펠로십을 수상하고 푸시카트 문학상 최종 후보에 4차례 지목되었다. 현재 UCSF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건인문학 및 사회정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쇼 통합의학센터에서 성공적인 노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은 노인의학 전문가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나의 딤을 재정의하고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여 우리 삶을 재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학적인 베이스, 왜냐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또 고령화 사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 의학 베이스 안에서 어떤 노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삶,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삶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방면에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루이스 에런슨은 노인의학 전문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의 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분은 노인의학 전문가이다. 그냥 전문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훌륭한 의사이다. 여기 보시면 올해 캘리포니아 홈케어 의사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인증받은 최고의 의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고 수준의 교육자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현역 임상 교육사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저자분한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의 매력이 철철 넘쳐요. 자기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본인이 어떤 의사시니까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분이 인간과 노인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의사로서 의사와 의학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이 인간과 노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런 의사분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인정받으신 분이죠. 아놀드 골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본주의 교수상을 받으신 그런 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간혹 전문가인데 글을 못 쓰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중서로서는 실격이죠. 왜냐면 이분이 최고의 수준의 전문가야. 논문은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대중서적은 어떻죠? 일반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발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최고 수준의 글솜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일단은 학위가 있어요. 그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워러밀스 칼리지에서 문예 창작으로 예술학 석사 학위를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푸시카트 문학상 최종 후보에 4차례나 지목되었습니다. 의사인데 문학상, 푸시카트 문학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4차례나 후보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훌륭하지 않기가 되게 힘들겠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일단은 이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한마디로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내 노력의 산물이다. 나는 과학과 의학은 물론이고 역사, 인류학, 문화, 대중문화까지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는 누구이고 현대의학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수록된 일화 대부분은 나이 든 환자들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역사학, 인류학, 문화, 대중문화 여러 가지 자료도 들어가 있지만 수록된 일화잖아요. 이야기가 많아서 책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일화는 대부분 본인이 겪었던 얘기나 주변에 들었던 이야기, 실제 실화를 중심으로 다 다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인생을 얘기한다. 이 책이 이렇게 매력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인생을 얘기한다. 나의 노년이 상상하기도 싫은 구차한 생명 연장과는 다른 모습이를 원한다면 오늘날 노인의학의 현 주소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분이 노인 의학 전문이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 베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인생 상막은 길고도 다채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주인공이 우리들 각자에게 이번 무대가 어떻게 느껴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부정적 선입견만 가득한 기존 통념의 틀을 깨부시고 한채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조망하면 새로운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도 이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한 노후, 노화 방지, 노인 차별, 의학의 본질, 건강관리, 가족관계, 의사 직업 윤리, 노인의학의 현주소,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노화 연구의 역사, 치매, 안락사, 약처방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약처방, 요양원의 역사 등등. 그야말로 이제 이게 부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듦을 재정의하고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여 우리 삶을 재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인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의학으로서 또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편적 정보보다 우리 기억속에 잘 남아요.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주변에 어떤 어르신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능력이 단편 정보보다 내 머릿속에 이야기가 있을 때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론으로 하면은 적용이 쉽지 않지만 케이스로 공부를 해놓으면 어떻죠? 이 모든 비즈니스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론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케이스 스터디가 있으면 조금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교양서로서 여러분께서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책을 여러분 추천드린 이유는 비하오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너무 깊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를 구분을 하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1%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세가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현재 예측상으로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지금은 7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205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인구의 30% 뭐가 넘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심지어 저출산도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인 부양 비율이랄지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특히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는 노인의학을 재정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 노인과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3막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20대 전, 성인 되기 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20대부터 노인 될 때까지 그 사이가 있겠죠. 20대부터 60대까지. 그 다음에 60 이후인데 20대 전에는 분류가 세분화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2세 이한 영아, 그 다음에 유아, 그 미취학 아동,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우리가 세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되게 분류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 65세 노인분들 어떻죠? 노인으로 그냥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잘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만큼 어떤 세대보다 개인차가 심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60대 다르고요, 70대 다르고 80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디테일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노인은 퉁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사람의 일생에서 노년기만큼 개인차가 큰 시기는 또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개인차가 심한지 이 책에 다양히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 인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사하고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분노하고 낙심한다. 삼국기와 정용화는 이런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잘 보여준 현상이다. 삼국기의 정용화는 나와 저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을 갖다 명료하게 제시한다. 지난 문명들이 경험과 공감을 통해 서서히 스미도록 공통의 가치를 더 큰 규범, 이상 혹은 신화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과는 정반대다. 삼국기의 정용화는 현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게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언가를 바라보려면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에 인식한다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행간을 읽는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육체를 신의 선물이 아니라 기계로 보기 시작했을 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달라진 것이다. 인식이 아니라 구경으로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에 가까운 존재로 숭상되던 사회의 어른들은 산업화의 렌즈를 낀 현대인의 두 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이 지나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미와 동일시되었다. 또 사람들은 고령은 곧 기능 저하와 노후라는 근거 없는 반전식을 들이대며 가능한 한 노년층과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이렇듯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여 그 가치를 정의하는 풍조는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뭐 실버 산업이 중요하다, 뭐 비즈니스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책 읽어보시면 그냥 곳곳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약초방 같은 경우도 읽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편견들을 깨부셔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이 사회가 노인을 차별하는 게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특히 의학적인 부분에까지 다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뭐죠? 노인에 대한 디테일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으로 노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제도와 우리 문화가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디테일하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더 훌륭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이, 우리 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런 책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특히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이거 혼자 살아도 괜찮아는 비슷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거기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지금 현재 노인이거나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노인이 되기 전에 죽지 않는다면 대부분 노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건강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마음가짐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나이를 재정의하고 나이 듦에 관하여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배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명심해야 할 점은 고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노인이 되는 것 혹은 노인으로 사는 것에 개인적 감상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차가운 시선은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활동 영역을 변화시키며 수명까지 다쳐간다. 평소 부지런히 관리하는 습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의 건강을 증진한다. 그런데 이런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이 바로 노인들이다. 나이, 인종, 성별, 학력,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수준, 신체 기능을 비슷하게 맞춘 구성원들은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확한 복약 같은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비슷했다. 61세부터 99세까지 아우른 집단에서 늙어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자세가 불러온 신체 기능 개선 효과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보다 컸다. 규칙적인 운동 효과보다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그 노후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죠? 노후,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노인에 대한,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었을 때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 이 책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책이 후구절절 나오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저희가 추천했던 그 오건죽이나 당내고 이런 책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그 책 읽으신 분들은. 우리 표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책이 대신 두껍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재밌고 한 번에 쭉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챕터 한 챕터 천천히 읽는다 생각하시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보에 비해서 이야기가 더 많아요. 특히 이야기 속에 정보를 잘 스며들는 이 작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천천히 3개월 동안 읽는다, 1년 동안 읽는다, 이런 마인드로 쭉 읽어가시면 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의 교양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여기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노후 생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야기 속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적으로 혹은 정신건강이나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체건강, 정신건강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게 특히 귀가 잘 안 들리시기 시작하면은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청력이 상실되고 시간이 지나면 치매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에피소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이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여러분 행복한 노후에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